오늘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왜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까요? 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때로는 무시당하고 오히려 약삭빠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정직함과 친절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종종 그 믿음을 배신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누군가가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보다 약한 누군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보다 가진 기술이 적은 누군가가 당신이 꿈꾸던 바로 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리, 즉 세상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이들이 이미 깨버린 규칙을 착실히 지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다른 이들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다른 이들이 존중을 스스로 쟁취할 때 묵묵히 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라고 배웠습니다. 이 게임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게임은 진짜 규칙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세상에 공정함이라는 환상이 존재한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선한 의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는 심리적 지배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심장부 피렌체에서 한 남자가 권력과 영향력의 진짜 작동 원리를 해독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왜 선한 군주가 마지막에 몰락하고 왜 냉혹한 전략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지를 목격하고 그 비밀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의 통찰은 마치 조선시대에 치열했던 궁중암투와 당파 싸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지침서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희생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단단한 존재로 변화시켜줄 8가지 어두운 심리학의 원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당신을 평범한 사람에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자신감을 가진 사람으로 무시하기 불가능한 존재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일단 인간 심리라는 거대한 매트릭스의 실체를 보고 나면 당신은 결코 이전의 순수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나약한 피해자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모든 것이 바뀌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이고 성실하고 진심을 다했지만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죠. 저는 자신감만 넘치는 무능한 동료가 저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이 불을 쌓아 올리는 동안 정직한 사람들은 힘겹게 버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소시오패스들이 수많은 추종자를 이끌고 다닐 때 선량한 사람들은 홀로 외롭게 식사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지성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에 보상합니다. 세상은 선한 마음의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존재감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인격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심리적 지배력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믿어왔던 순진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과 무력감으로 가득했던 제 삶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관찰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위한 실전 매뉴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냉혹함이란 잔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정교하고 세련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선한 의도라는 단순한 규칙에 개임을 하는 동안 다른 이들은 계산된 수로 채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기를 거부한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심리적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모든 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희생자에서 주도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존재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공정함이라는 심리적 함정. 이것이 첫 번째 받아들여야 할 냉혹한 진실입니다. 공정함이란 당신을 약하고 수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가 주입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공정한 대우를 기다리고 있을 때마다 다른 누군가는 당신이 원하던 것을 채워갑니다. 당신이 상상 속의 규칙을 지키고 있을 때마다 다른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게임의 판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당신이 호의에 대한 보답을 기대할 때마다 교활한 조종자들은 당신의 예측 가능한 행동을 이용해 이득을 봅니다. 우리는 공정한 것이 고결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당신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아무런 존중도 보여주지 않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존중을 표했습니까? 당신을 결코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새치기 하는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까? 이것은 당신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패배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대하게 다루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사소한 상처에는 복수하려 들지만 치명적인 상처에는 복수할 힘을 잃기 때문이다. 이것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심리전에 대한 통찰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자존심에 약간의 상처를 주면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압도하면 그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중간한 대응이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약하게 반발하고 공격적인 사람에게 부드러운 경계선을 설정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합니다. 이것은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은 약해 보이는 동시에 언젠가는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상대로 인식되어 적을 만들게 됩니다. 진정한 심리적 지배력은 이런 모습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들이 왜 틀렸는지 논쟁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에는 즉각적이고 혹독한 사회적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당신의 행동으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대우를 해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을 잘 대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게 만드는 상황을 설계합니다. 당신에게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공정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힘의 역학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 냉혹함은 감정의 통제력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냉혹하다는 것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정한 냉혹함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감정적 통제력입니다. 냉혹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략을 세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계산적으로 대응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무엇이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코 진정한 영향력을 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평정심을 잃게 만들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스스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심리적으로 지배적인 사람들은 감정이 지시가 아니라 정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도 분노, 좌절, 실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공개적으로 당신에게 망신을 주거나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방어적으로 변명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언쟁을 벌입니다. 이 행동은 그를 약해 보이게 만들고 공격자의 힘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냉혹하게 훈련된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공격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지만 이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반응이 상대방의 사회적 입지를 가장 크게 훼손하고 동시에 나의 입지를 격상시킬까? 어쩌면 그 공격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공격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쓸 가치조차 없는 상대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차갑고 사실적인 정정으로 공격자를 어리석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공격을 자신의 뛰어난 평정심을 과시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의 반응이 감정에 의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심리적 공격에 대응해야만 할 때는 그 대응을 단호하고 최종적인 것으로 만드십시오. 계속되는 드라마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감정적인 밀고 당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유리하게 갈등을 종결시키는 단 한 번의 계산된 움직임을 보여주십시오. 감정적 주권을 유지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대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동안 당신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감정적 통제력이 당신의 거대한 심리적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이 진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의 오랜 습관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존경받는 것은 사랑받는 것보다 무한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그저 좋아할 때 그들은 당신이 어차피 용서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을 함부로 다룹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심리적 강인함을 존경할 때 그들은 당신을 넘어서기 전에 2번 생각합니다. 그 행동에 대가가 따를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들이 의미 있는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이용해 먹기 쉽습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지배적인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지킬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것은 폭군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을 무시하면 반드시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는 존재가 되라는 뜻입니다. 공정하지만 동시에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평판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 두려워 원치 않는 부탁에도 예라고 말합니다. 지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무례한 대우를 참고 언젠가 멈추기를 바랍니다. 지배적인 사람은 무례함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곳에 끼려고 노력합니다. 지배적인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는 곳을 선택적으로 가립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려 애씁니다. 지배적인 사람은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적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서 지배하는 것으로의 심리적 전환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 행동이 나의 사회적 힘을 증가시킬까? 감소시킬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노력 대신 당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을 감수하게 됩니다. 인정을 구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정을 구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기준과 경계선을 일관되게 보여줌으로써 심리적 지배력을 구축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경쟁하게 만드십시오. 네 번째 원칙, 결정적 행동이 심리적 우위를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파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한 방을 드물게 날리는 대신 약한 공격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결코 실행하지 않을 결과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여러 번의 경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잔소리, 애원, 감정적 조종을 통해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평판을 만듭니다. 모두가 당신이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경고 뒤에는 실질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의 불평을 무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심리적으로 지배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경고를 거의 하지 않지만 한번 행동하면 그 행동은 결정적이고 기억에 남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혀야 한다면 그의 복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입혀야 한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것은 당신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 사람들이 다시는 당신을 시험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명확하고 최종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그룹 내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말을 끊고 의견을 묵살하고 당신을 놀림감으로 삼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대응은 그에게 멈춰달라고 계속 부탁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실질적인 대가 없이도 그럴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지배력을 강화합니다. 심리적으로 지배적인 대응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기록한 다음 단 한 번 결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어쩌면 공개적으로 그의 행동을 지적하여 망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에서 그를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그의 행동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 당신의 사회적 힘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반응이 단일 사건에 비해 과도하게 강해 보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무례함의 전체 패턴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 충격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무시하는데 실질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당신이 행동할 때는 힘을 실어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협은 적게 하되 행동할 때는 완전히 끝을 보십시오. 공허한 경고가 아닌 결정적 행동으로 당신의 명성을 쌓으십시오. 5번째 원칙, 인식이 현실을 지배한다. 이것은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당신의 실제 모습이라는 객관적 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데에만 집중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인격을 깊이 탐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신호와 사회적 증거를 바탕으로 순간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 그 인식을 관리할 것이며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본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는 당신이 마주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미지가 곧 당신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평판이 당신의 힘이며 그들 마음속에 인식된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실제 가치입니다. 심리적으로 정교한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서사를 만들기 전에 스스로 그 서사를 통제합니다. 이것은 가짜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진정한 자질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전략적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을 보도록 훈련시킨 방식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전략적으로 공유하고 실패는 가볍게 넘김으로써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듣는 이야기를 통제하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한 약간의 신비감을 유지하여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약점을 아는 대신 긍정적인 상상으로 그 빈칸을 채우게 하십시오. 불확실할 때조차 자신감을 투영하십시오.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고 불확실성은 사람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판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가꾸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6번째 원칙, 서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것은 궁극의 권력 이동입니다. 단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해석되고 기억되는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이 리더십으로 보일 수도, 오만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으로 보일 수도, 이기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사를 통제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통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만 집중하고 그 행동에 대해 이야기되는 스토리는 무시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인간 심리에서 종종 사실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목격했던 어떤 갈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실제로 옳았는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버전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여론의 법정에서 승리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행동을 당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프레임하는 기술을 익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합니다.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은 그에 맞서는 반대 서사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해로운 친구를 끊기로 결정했다고 합시다. 그 친구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기적이며 가장 필요할 때 자신을 버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사를 통제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비정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선제적으로 나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기본적인 우정의 호혜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경계를 설정해야만 했다는 이야기로 프레임을 짜면 사람들은 당신을 스스로를 적절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봅니다. 똑같은 행동이지만 완전히 다른 인식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이 어떻게 인식되고 논의될지를 항상 고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7번째 원칙, 시스템으로 권위를 구축하라. 가장 정교한 형태의 영향력은 감정, 이협 또는 조종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 행동이 자동적으로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의존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방정식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심리적 숙달의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논쟁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쟁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분노하거나 위협함으로써 권위를 세우려 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힘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중이 접근성으로 이어지고 무례함이 배제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 때 당신은 완전한 심리적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시스템적 권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대신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은 그저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 당신은 조용히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도움을 돌립니다. 더 나은 대우를 해달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대신 당신을 잘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접근법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그것이 스스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규칙을 강요하거나 경계를 상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가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합니다. 당신을 향한 사람들의 행동이 자동적으로 당신의 가치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자연스러운 결과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8번째 원칙, 침묵하는 지배자가 가장 강력하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지배력은 침묵 속에서 작동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똑똑하고 냉혹한지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통제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신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광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을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무대 뒤에서 작동합니다. 진정한 심리적 지배력은 선언되기보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에서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종종 가장 조용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동안 그들은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동안 그들은 계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사자는 함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함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활함이 필요할 때는 전략적으로 지능적이어야 하고 힘이 필요할 때는 심리적으로 강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당신의 전략을 드러내지 않고 이 두 가지 모드 사이를 매끄럽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지배력은 이런 모습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알리지 않고 영향력을 쌓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의 전략을 명백하게 만들지 않고 전략적으로 자신을 포진시킵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는 최소한으로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경쟁자들에게 동맹을 명백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맹을 구축합니다. 당신이 조용한 지배력으로 움직일 때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 힘을 얻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신의 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향력을 계산되고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당신의 심리적 제국을 조용히 건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내는 동안 당신은 전략적인 움직임을 만드십시오. 발표가 아닌 결과로 힘을 증명하십시오. 이제 당신이 심리적으로 지배당하는 채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위험할 정도로 자신감 있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간 영향력의 어두운 심리학을 마스터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마스터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리전입니다. 선택은 잔인하지만 간단합니다. 심리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이용당하는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원칙들을 배우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적으로 지배적인 사람들이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이 교훈들을 실행하기를 미루는 매일은 더 냉혹한 누군가가 당신이 원하는 영향력과 존경을 쌓아가는 또 다른 하루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마지막에 뒤처지는 순진하고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리적 현실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영향력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의 삶을 구축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수동적인 삶을 거부하겠다는 당신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이 지혜가 필요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통찰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게임판 위에 놓인 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이지만 빨리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강력해질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이미 강력한